자, 오늘은 저기 26페이지 가속도 법칙. 자,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속력하고 속도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속력은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다시피 뭐 수학에서도 나오다시피 이렇게 마우스 모양으로 거속식 뭐 하도 많이 해서 뭐 다 알고 있죠. 자, 여기에서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거리를 얼마나 멀리 갔는지 이게 이제 속력이고, 단위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또는 미터 퍼 세크 이런 게 단위죠. 시간 단위, 거리 단위. 그래서 이게 속력 구하는 식.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속력하고 속도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달라요. 속도라는 거는 구하는 식이 시간분의 변이라고 해가지고 뭐 단위는 똑같아요. 단위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변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변이가 뭐냐면은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 변이는 이제 뭘 줄임말이냐면은 위치 변화량을 줄여서 이제 변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간단히 얘기하면 맨 처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선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을 했어. 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10m를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3m를 갔어요. 그러면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죠. 그러면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요거를 이제 변이,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요거 직선거리, 요거를 이제 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변이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출발점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를 뭐 플러스 변이, 그럼 뭐 왼쪽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변이. 그래서 물리에서 너네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으면은 왼쪽은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변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방향을 함께 표시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도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속력은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빠르기만을 이렇게 표시한 값이거든. 얘는 방향이 없어요.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얼마나 빠른지 빠르기만을 수치로 이렇게 나타낸 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향 고려한다라는 거. 변이나 속도는 방향에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아까처럼 이걸로 한번 하자. 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 갔다가 왼쪽으로 3m 왔어요. 그때 시간을 쟀더니 10초가 걸렸다고 하자. 10초.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속력하고 속도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속력은 시간이 몇 초 걸렸다고? 10초. 10초 동안에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총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10m, 3m니까 총 이동거리는 얼마? 13m. 그럼 얘의 속력은 얼마가 돼? 1.3 m/s.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물체의 속도를 한번 계산하자.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인데, 변이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즉 위치 변화량 7m가 되겠죠. 그럼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 0.7 m/s.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 한 가지만 봤기 때문에 방향은 여기서 크게 고려할 건 없는데, 이제 뒤에서 내용 배우거나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뭐 오른쪽으로 간 물체가 있고 또 왼쪽으로 간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까지 고려해서 써줘야 돼요.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자, 가속도는 속도가 요 가짜가 변할 가짜거든.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요걸 이제 가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공식부터 가르쳐 줄게요.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속도가 변했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 속도 변화량은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구할 때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변화량이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속도가 3에서 뭐 8로 변했대. 그럼 얼마 변했니? 5가 변한 거죠, 속도가. 그럼 이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 거야?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은 변화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리에서 이런 변화량이라는 거 많이 나오게 되는데, 변화량을 구할 때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화량 값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다 한글로 썼지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학원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문자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 한글로 다 쓰기에는 너무 길잖아.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A라는 문자로 써요. 영어 약자인데, 시간은 T, 그 다음에 속도는 V. 근데 너네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 이쪽으로 다시 보면은 속력하고 속도하고 차이점이 뭐야? 요거는 방향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쓸 데가 없네. 여기다 쓸까? V라는 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잖아. 이렇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V라는 문자로 표시하는데, 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화살표나 또는 밑줄을 그어서 방향이 있는 값이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간은 T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거리는 S죠. 그래서 V는 T분의 S,
요게 속력 구하는 식을 간단하게 문자로 표시한 거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 그럼 변이도 아까 뭐라 그랬어?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밑줄이나 화살표를 위에 표시해 가지고 방향이 있는 값이다,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서 지금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 아니야. 속도 변화량이야. 그럼 얘도 뭐가 있어? 방향이 있어요. 속도. 그리고 변화량은 이렇게 세모, 세모로 표시해주고, 요거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 그래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인데, 가속력이 아니고 가속도죠. 그럼 얘도 뭐가 있어? 방향을 고려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자로 표시할 때는 뭐 이렇게. 그런데 요 위에 방향 표시, 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 일일이 다 그려주기가 짜증나잖아.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생략하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요거를, 요 공식을 이제 간단하게 문자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거까지 한번 적어볼까? 문자로 표시할 때 시간분의 나중 속도를 우리가 V로 잡았을 때 처음 속도는 보통 제로 값을 넣어주거든. V 제로. 그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공식을 간단하게 문자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그러면 가속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한 것부터 하자.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2m/s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2초가 지났더니 속도가 뭐 일정하게 증가해서 뭐 6m/s가 됐다라 그러자. 자, 그럼 얘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 자, 가속도는 요 화살표 생략할게요. 이거 다 그리다 보면은 가속도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방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속도는 시간 몇 초? 2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인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럼 얘 가속도 값이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죠. 가속도의 단위는 아니지, 4가 아니구나. 4가 아니고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을 사용하는데, 단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야. 아까 처음에 속력은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 단위, 거리 단위,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단위를 생각해 보자. 여기다 쓸게요. 시간을 초로 썼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속도는 미터/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학에서 뭐 번분수 배웠다시피 세크는 1분의 세크니까 안에 거 곱해서 어떻게 돼? 분모. 바깥에 거 곱해서 어떻게 돼? 분자.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 이렇게 단위를 쓰죠. 그리고 가속도가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속도가 변하는데 1초당 2m/s씩 증가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1초당 2m/s씩 속도가 변하는데 플러스 값이 나오면은 2씩 증가한다.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속도가 2였는데 1초당 2씩 증가하니까 1초 지나면 4, 또 1초 지나면 6,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
자, 어떤 물체가 맨 처음에 6m/s로 달렸는데 2초가 지났더니 이 물체가 뭐 2m/s로 속도가 느려졌대요. 그럼 얘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 화살표 생략할게요. 그러면 시간 몇 초? 2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선생님 속도가 방향이 있다며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거는 전부 다 오른쪽 방향.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부 다 플러스 속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보면은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눈치챘겠지만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속도가 1초당 2m/s씩 변하는데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초당 2씩 감소하면은 이렇게 속도가 바뀌겠지. 그럼 방향 바꾸는 걸 한번 해볼까? 자,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쓸 공간이 한번 지울게요. 쓸 공간이 좀 없으니까. 자, 그때 얘기했듯이 지우는데 조금 시간 걸리니까 그때 정리를 하던지 뭐 공식 같은 거 조금 외우시던지. 자, 그럼 다시 일로 와서 가속도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방향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6m/s로 달리다가 정지했다가 방향을 틀었대요. 반대로 얼마 아까 뭐 4m/s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갔대. 근데 시간을 쟀더니 예를 들어서 5초 걸렸다고 하자. 5초 하면은 떨어지려나? 네, 뭐 예를 든 거니까. 자, 그때 이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문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문자 쓸게요. 자, 가속도는 다시 한번 적으면 시간분의 뭐라고? 속도 변화량. 화살표 생략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몇 초 걸렸니? 5초. 5초 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왼쪽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6, 얘는 마이너스 4의 속도를 갖게 돼요. 그럼 나중 속도가 누구야? 얘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 값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가 나오나? 마이너스 2. 가끔 선생님이 그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틀리는 경우 있어요. 그거 뭐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서 이렇게 교류가 안 되니까 의견 교류가 안 되니까 혹시 틀리면은 이해하세요. 자,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요게 뜻이 뭐라고? 1초당 속도가 2씩 어떻게? 변하는데 감소한다. 그런 얘기지. 감소한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1초당 2씩 감소하다 보면은 정지하겠죠. 언젠가는. 정지했다가 2씩 감소한다,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라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데 감소한다. 그리고 얘는 속도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고려해서 구해줘야 된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책에 써 있고요. 27쪽의 기본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이제 다시 물어보시면 풀이해 줄게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28쪽. 자, 28쪽에 보면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어. 요 관성의 법칙이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 뉴턴 과학자가 얘기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3법칙까지 있어요. 1법칙이 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2법칙이 그 밑에 나오는 가속도 법칙이에요. 그리고 3법칙이 있는데 3법칙이 여기 뒷부분 가면은 한번 나올 텐데 여기에는 지금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까지 얘기해 줄 거예요.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요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인데 뭐 1법칙이 관성이다, 뭐 2법칙이 가속도다,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법칙들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관성은 너네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을 거예요. 관성의 뜻이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인데 조건이 있어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일 때. R자 힘, 요거는 앞에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더해서 실제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R자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서 R자 힘이 0일 때, 그럼 힘이 0이야. 그러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어떻게 될까? 힘이 없으니까 계속 정지해 있겠죠. 요거를 정지관성. 그럼 운동하던 물체는 힘이 0이니까 어떻게 될까? 계속 운동하죠.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요게 이제 운동관성. 근데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즉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돼요. 등속, 속력이 어떻다? 같다. 즉 빠르기가 같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 속력대로 빠르기가 같겠죠. 그리고 직선, 방향도 같다. 힘이 없으니까 방향을 바꿀 수도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성이라는 성질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일 때 처음의 운동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려는 이런 성질을 이제 관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책에 뭐 여러 가지 관성의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들은 뭐 너무 쉬워서 언급 한 가지만 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라 그러자. 버스에 사람이 탔어. 사람이 탔어.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람이 맨 처음 타서 정지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버스가 출발을 했어. 그럼 버스가 출발하면 사람은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넘어지죠. 이렇게. 왜? 요 자리에 남아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여기에. 그럼 거꾸로 버스가 달려. 그럼 사람도 같이 달리죠. 버스가 이렇게 달리면 사람도 같이 달리는데, 그러면 사람이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버스하고 같이. 근데 버스가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돼?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은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 이것도 관성이죠. 운동 관성. 요거 말고 뭐 책에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다가 문제 나오는 예들이 있으면은 추가 설명을 좀 더 해주도록 할게요. 요 예들은 뭐 쉬운 것들이라서 한번 책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관성이 여기로 볼까? 관성의 뭐라 그럴까? 성질, 특성? 관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라는 성질 또는 관성 때문에 작용하는 힘을 관성력이라 그러거든. 근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 또는 관성력이 커지는 현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하고 기차가 있대요. 그 누가 질량이 더 크니? 기차가 더 크죠, 질량이. 그럼 기차는 관성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자동차하고 기차하고 맨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 그러면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기차가 관성이 더 크니까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차가 출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나 관성력은 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뭐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관성이라는 성질, 관성력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보통.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자. 자, 엘리베이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저울을 준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뭐 자기의 몸무게를 잰다고 그러자. 그럼 이 사람의 질량이 m이라 그러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즉 무게, 몸무게가 mg가 되는 거지. 요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 통합과학 때도 하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다 그러면 자기의 몸무게만 이제 측정이 될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가속을 붙여요. 가속이 뭐라 그랬어? 가속도가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위로 속도가 변하고 있어. 즉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은 요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그냥 F라고 할게요. 관성력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럴까? 아까 생각을 해봐.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탔어. 그럼 사람은 정지해 있지.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위로 출발을 했어. 그럼 사람은 계속 이 자리에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있으려고 해.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성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가속도하고 이 관성력은 반대 방향을 나타나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몸무게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몸무게,
플러스 관성력까지 해서 몸무게가 어떻게 돼? 증가되는. 실제 자기의 몸무게보다 더 크게 무게가 측정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도착을 해서 정지하려고 그래. 그럼 정지하려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죠. 그럼 너는 위로 속도가 증가할 때 플러스 가속도라고 하면은 위로 가면서 속도가 감소하면은 마이너스 가속도로 갖게 되죠. 선생님 아까 처음에 증가하는 게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마이너스는 뭐야? 감소하는 거. 근데 가속도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너무 조그맣게 썼나? 네. 그러면 얘가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관성력은 어느 쪽? 반대방향이니까 위로 작용해요. 위로. 그러면 여기서 몸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 아래쪽으로 어떻게 돼? 이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위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는 것 같이 측정이 되겠죠. 얘네 속도나 가속도도 방향이 있는데 힘도 방향이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쪽 방향의 힘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 힘이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힘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때 몸무게를 측정하면 자신의 몸무게하고 요 관성력이 더한 것만큼 측정이 될 거고, 요때 몸무게를 측정하면 자신의 몸무게에서 요 관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관성력 뺀 만큼의 몸무게가 측정이 되겠죠. 이해되려나? 혹시 이해 안 되면은 뭐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지고, 그리고 가속도와 반대 방향의 관성력이라는 일종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힘이 발생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거기 뭐 책에 그래프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 그래프는 과속도 법칙에 대한 그래프구나. 그래요. 관성에서는 요 정도 한번 봐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 2법칙, 가속도 법칙 한번 보자. 자, 먼저 공식 먼저 적어줄게요. 가속도 법칙은 요게 가속도 법칙이거든. 처음이니까 한글로 적어줄게요. 가속도는 m이 질량 표시하는 문자죠. F는 힘. 그리고 너네 공식에서 나오는 힘은 전부 다 R자 힘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들 다 더한 요 R자 힘. 그리고 여기서 힘하고 가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화살표 안 그렸을 뿐이야. 그려줄까? 방향이 있어요. 질량은 방향이 없는 값이죠. 뭐 오른쪽으로 뭐 10kg, 왼쪽으로 10kg. 방향이 없죠, 이거는. 요 방향이 있는 거 주의하고. 그 요 식을 F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 넘기면 F는 MA가 되겠죠. 뭐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요 가속도 구하는 식인데,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클수록 속도가 많이 변하겠죠. 너는 어떤 물체를 약하게 밀어주는 것보다 강하게 힘을 주게 되면은 속도가 더 많이 변하겠지. 그래서 비례 관계. 그래서 뭐 거기 책 밑에 그래프 나왔는데 뭐 당연한 그래프죠. 너네 분자고 값은 비례 관계잖아. 그래서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 즉 속도 변화량이 커진다. 비례관계. 그리고 질량은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지죠. 분모하고 값은 반비례 관계지. 너네 예를 들어서 요거는 기차를 밀 수는 없으니까 어떤 질량 작은 물체하고 질량 큰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민다라고 하자. 그러면 질량이 작은 물체가 어떻게 될까? 속도가 더 빨리, 더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량이 크다. 그래서 나온 식이에요. 질량분의 힘. 그럼 얘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니?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지니까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면 이렇게 되겠지. 볼 수 있겠나?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라서, 이거 시간 약자죠. 표시하는 문자. 시간에 따라서 책에 나온 것 같이 속도가, 화살표 생략할게요. 뭐 속도가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너네 그래프는 분석을 할 때 같은 x축일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똑같은 x 값일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1번은 속도가 0에서 이만큼 변한 거야. 이만큼.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요만큼 변한 거야. 그럼 누가 속도 변화량이 더 크지? 1번이죠. 속도 변화량이 뭐야? 가속도죠.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는 1번이 더 큰 거야. 1번이 더 큰 거. 그러면 아까 가속도하고 힘은 비례 관계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질량의 물체라고 하면은 1번하고 2번 중에 1번이 가속도가 커. 1번이 가속도가 크니까 1번한테 작용한 힘이 어떻다? 더 크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EF 줬으면 얘가 뭐 F. 이렇게 힘이 더 크다. 단 뭐가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 그래프 나오면은 면적이나 기울기 같은 거 중요한데, 이건 뒤에서도 또 한번 얘기할 건데,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요 밑에도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쓸까? 조그맣게 보이나? 보이겠지? 기울기가 뭘 뜻하냐면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x 증가량분의 뭐 y 증가량. 그럼 x가 시간이고 y가 속도 변화지.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를 얘기하죠.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누가 더 큰 거니? 1번이 2번보다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1번이 가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 됐나? 그리고 여기서 면적도 의미가 있는데, 면적은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여기 면적 1번 면적이라고 하자. 그럼 면적 구할 때 어떻게? 세로 곱하기 가로죠.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면 거속시에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야? 거리 또는 변이가 되겠죠. 이게 속도라고 했으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되고. 근데 어차피 직선을 달린다고 하면은 변이나 거리는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올 거야. 이 그래프 이렇게 기울기나 면적 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물체 운동할 때, 뭐 등가속 운동이나 그런 거 할 때 더 자세하게 좀 할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거를 가지고서 책에 있는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X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찬가지 속도. 근데 뭐 얘가 3번이라고 그러고 얘가 4번이라고 하자. 자, 이번에는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자. 힘이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할 때 질량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럼 우리가 위에서 배웠듯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누가 더 커? 요거. 여기서는 요거 3번이 더 크지. 여기 너무 좁게 그렸네. 3번이 더 크지. 그럼 3번이 가속도가 어떤 거야? 더 큰 거죠. 3번이. 그럼 가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는 질량은 어떻다는 거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질량이 만약에 m이면 얘는 뭐 2m. 단 조건은 뭐라고? 힘이 똑같을 때. 가속도가 3번이 크니까 질량은 3번이 더 작다. 그런 얘기지. 너네 비례 반비례를 따질 때는 다 알겠지만 한계값이 일정할 때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냐 그렇게 분석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준 거고 자, 그렇게 해서 가속도 법칙을 간단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지울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내일부터는 뭐 영하 10도 가까이 막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감기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저기를 넘겨볼까요? 30페이지?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뉴턴의 운동 3법칙도 간단하게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그거 한번 봅시다.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그 화면이 이쪽에 있어요. 그 선생님이 자꾸 화면을 쳐다봐서, 이렇게 카메라에 눈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이쪽에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뉴턴의 1법칙이 관성의 법칙, 2법칙이 2법칙이 가속도 법칙. 거기까지 지금 중요한 것들 알아본 거고,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화면이 왜 끊겼지?